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는 속담이 있죠. 두 가지 일이 우연히 동시에 일어나는 바람에 마치 둘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 것처럼 의심받는 상황을 말합니다. 때마침 사람들이 이 상황을 의심한다고 해볼게요. 까마귀 때문에 배가 떨어졌다고 말이죠. 그래서 연구를 해봅니다. 까마귀와 있을 때와 없을 때 배가 떨어지는 빈도를 비교 확인해보죠. 그랬더니 연구 결과 차이가 없게 나왔어요. 그렇다면 까마귀와 배가 떨어지는 것은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말해야겠죠. 그런데 사람들은 이렇게 결론을 짓습니다. 까마귀의 상태에 따라 배가 떨어지기도 하고 안 떨어지기도 한다. 지난 오메가3 영상처럼 특정 영양제의 효과에 대해 연구 결과상 효과가 없었다는 설명을 안내해드리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영양제는 의약품이 아니기 때문에 체질에 따라 효과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고 말이죠. 여러분, 이 주장 정말로 진리 아닌가요? 상황이나 조건에 따라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는 뜻이잖아요. 뭐 반박을 할 수가 없죠. 너무 맞는 말이니까. 그런데 사실 이 주장은 과학적 가설의 입장에서 보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말이에요. 아니, 가설조차도 될 수 없는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구독자분들만큼이라도 이러한 표현의 함정에서 벗어나기 위해 정신을 똑바로 차리실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의 영상이 도움이 되실 거예요. 몇 가지 예를 더 들어볼게요. 여러분이 기도를 하면 로또에 당첨될 수도 안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어디서 기도를 하느냐에 따라. 여러분이 기도를 하면 내일 비가 올 수도 안 올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어디서 기도를 하느냐에 따라. 자, 뭔가 느낌이 오시나요? 너무도 그럴듯하게 들리는 이야기지만 이러한 유형의 주장들에는 사실 매우 큰 두 가지의 함정이 존재합니다. 첫 번째 함정, 어떠한 조건이냐에 따라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라는 주장을 할 때 그 어떠한 조건에 대한 상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는다면 이 주장은 허상의 이야기에 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주장이 허상의 이야기가 되지 않으려면 너가 교회에서 기도를 하면 로또에 당첨될 확률이 높아져. 이렇게 로또에 당첨될 수 있는 조건에 대한 명확한 묘사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구체적인 조건을 단다는 것은 하나의 규칙을 부여하는 것과 같습니다. 특별한 규칙이 부여됐을 때 의미가 생기는 이유는 이때 비로소 과학적 가설의 형태를 지니게 되기 때문이에요. 과학적 가설이 됐다는 것은 연구로서 진위 여부를 검증을 시도해 볼 수 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의미가 생긴 거예요. 가설이란 수많은 무질서한 자연현상들 중에서 특별한 규칙이 있다고 주장을 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다면 그 가설은 언제 과학적 진리로 인정받게 될까요? 바로 연구라는 검증을 통해서 입증이 됐을 때입니다. 교회에서 기도를 하는 경우와 집에서 기도를 하는 경우 비교해서 둘 중 어느 경우 로또 당첨 확률이 더 높은지를 관찰해 본다고 해보죠. 그래서 교회에서 기도를 할 때 당첨 확률이 올라간다면 이때 이 가설은 하나의 과학적 진리로 인정받게 됩니다. 자연의 무질서 속에서 특별한 규칙이 존재한다는 것을 발견한 것이니까요. 그러나 연구를 했는데 교회에서 기도를 하나 다른 곳에서 기도를 하나 별다른 차이가 없다면 이땐 이 가설이 틀렸음이 증명된 것이니까 교회에서 기도해도 당첨 확률이 올라가지 않는다라고 해석할 수 있겠죠. 바꿔 말하면 기도 장소와 로또 당첨 확률 사이에 특별한 규칙이 존재하지 않음을 발견한 것입니다. 자, 다시 처음으로 되돌아가서 이 문장을 봐볼게요. 왜 허상의 이야기에 지나지 않는지 아시겠죠? 어디서 기도를 하느냐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없기 때문에 이 문장만으로는 과학적으로 검증을 하는 게 불가능한 거예요. 연구로서 검증할 대상 자체가 아예 없으니까요. 그래서 가설조차도 아닌 그저 허상의 문장인 겁니다. 두 번째 함정, 기도를 하면 로또에 당첨될 수도 안 될 수도 있어요. 사실 이 문장은 첫 부분부터 완전한 함정입니다. 왜냐하면 그냥 아무 말도 아닌 문장을 그럴듯한 말처럼 표현했기 때문이에요. 잘 생각해보세요. 이 세상에서 로또와 관련되어 일어날 수 있는 일은 오직 두 가지뿐이에요. 당첨이 되거나 안 되거나이죠. 그러니 당첨이 될 수도 안 될 수도 있다고 말하는 것은 모든 일이 다 일어날 수 있다고 말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특정한 규칙을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기도를 해서 로또에 당첨이 돼도 맞는 말이 되고 기도를 해서 로또에 당첨이 안 돼도 맞는 말이 됩니다. 즉 그냥 당연한 말을 한 것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바꿔서 말하면 기도가 로또에 당첨에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이 문장을 말하고 있는 화자 자신도 잘 모른다는 뜻인 거예요. 특정한 규칙을 말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죠. 영양제는 체질에 따라 효과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 이제 이 문장의 문제점이 보이시나요? 첫 번째는 체질이 어떤 체질이냐를 명확하게 명시하지 않았으니 과학적으로 진위 여부를 검증하는 게 불가능합니다. 그러므로 가설조차도 아닌 허상의 문장에 불과하죠. 두 번째는 영양제를 먹으면 효과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 영양제를 먹으면 일어날 수 있는 일은 원래 두 가지밖에 없죠. 효과가 있거나 없거나. 그래서 이 말 자체가 아무런
의미가 없는 말이에요. 효과가 있어도 맞는 말, 없어도 맞는 말이 되니까요. 즉, 이 문장을 말하는 화자가 영양제와 효과, 그 서로 간의 특정한 규칙이 무엇인지를 모른다는 뜻인 겁니다. 종합하면 이 문장은 아무런 규칙이 없는 과학적으로 검증이 불가능한 허상의 표현이란 뜻인 거죠. 그런데 여기서 만일 그 체질이 어떤 체질인지 그리고 효과에 대한 특정한 규칙을 부여해서 구체적으로 명시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예를 들어 오메가3를 복용하면 효과가 있다. 심혈관 질환 고위험군 체질인 사람이, 이런 식으로 말이죠. 그렇다면 상황이 구체적으로 과학적 가설의 형태가 됐기 때문에 연구 데이터로서 검증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 규칙이 정말로 존재하는지 안 하는지 진위 여부 확인이 가능해지죠. 그래서 이런 질문으로 바로 이어질 수 있는 거예요. 입증된 데이터가 있니? 그러나 규칙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는다면, 그렇다면 이 주장의 진위 여부를 연구로서 검증조차 할 수 없습니다. 검증의 구체적인 대상을 얘기하지 않았으니까요. 그런데 매우 그럴듯하게 들립니다. 자연에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가능성을 다 표현했기에 효과가 있거나 없거나 다 맞는 말이 돼버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조심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 말도 아닌 허상의 표현이 규칙이 있는 표현처럼 들리게 되는 함정이기 때문이죠. 여기서 이렇게 반문하시는 분들도 분명 계실 것 같아요. 어떤 체질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누군가는 효과가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럼 내가 그 체질일 수도 있으니 일단 먹어보는 게 좋지 않을까요? 여기서 여러분이 꼭 헷갈리지 말아야 할 게 무엇이냐면, 연구에서 효과 여부를 판단하는 과정이 영양제를 복용한 몇몇 소수의 사람들에게 효과가 있었냐 없었냐를 확인하는 게 아니라 영양제를 먹은 전체 그룹과 먹지 않은 전체 그룹, 두 그룹의 평균적인 효과의 차이를 비교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각 그룹의 대세의 흐름을 비교하는 게 핵심 포인트이죠. 그렇게 해서 비교 결과 양쪽 그룹의 대세 흐름의 차이가 없다면 각 그룹에서 효과가 있었든 없었든 효과가 없다라고 해석된다는 것입니다. 가짜약 그룹과 차이가 없었으니까요. 가짜약 그룹에 플라시보 또는 우연의 효과 같은 외부적인 요인이 개입돼서 효과가 있는 것처럼 나왔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위해서이죠. 까마귀가 날든 안 날든 배가 떨어지는 빈도가 양쪽이 같다면 까마귀와 배는 무관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므로 앞으로 어떤 특정 영양제에 대해 연구 데이터상 효과가 불분명하다고 나왔을 때 여기서 누군가가 체질에 따라서 효과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라고까지만 해석을 한다면 그것은 사실 아무 말도 하지 않은 것과 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해석을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런 규칙이 없는 자연의 무질서한 현상을 그냥 말로 표현한 것이기 때문이죠. 기도를 해봐 로또에 당첨될 수도 안 될 수도 있어. 어디서 기도를 하느냐에 따라. 그래서 일단 집에서 기도를 해봐요. 이때 로또에 당첨되지 않으면 집에서 기도를 했으니 안 됐지라고 결론이 나올 수 있고, 로또에 당첨이 되면 그땐 집에서 기도를 하면 당첨된다는 말이 엄청난 영향력을 가지게 됩니다. 무엇을 말해도 되는 말인 거죠. 결과론적인 이야기니까요. 그러나 문장의 조건을 명확하게 구체적으로 명시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사전에 이 문장의 진위 여부를 검증을 해보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주의해야 하는 거예요. A 영양제는 연구 결과 효과가 없게 나왔대. 영양제는 원래 체질에 따라 효과가 있을 수도 없을 수도 있어. 어떤 체질? 그건 모르지. 연구에서 이런 체질은 A 영양제 효과가 없었대. 다른 체질은 효과가 있을 수도 있어. 어떤 체질? 그건 모르지. 먹어봐야 알지. 주변에서 효과 봤다는 사람도 많아. 그 효과가 A 영양제 때문에 생겼다는 보장이 있나? 영양제를 먹고 나서 효과가 생겼으니 당연히 맞지. 까마귀가 날고 배가 떨어지면 까마귀 때문인 거구나. 그건 그냥 우연히 맞아 떨어진 거고. 그럼 영양제 효과와 까마귀 배 사건이 우연인지 진짜 인과관계인지를 나누는 기준이 뭐야? 어떻게 해야 진짜 인과관계인지를 알 수 있을까? 한쪽은 진짜 영양제를 주고 다른 한쪽은 가짜 약을 주고 비교해보면 되겠네. 그게 바로 임상연구야. 그 연구에서 A 영양제가 효과가 없게 나왔다고. 그래도 주변에 A 영양제 효과를 본 사람이 많아. 우리 주변에도 까마귀가 날고 배가 떨어지는 경우는 많아. 까마귀랑 영양제랑 같니? 그럼 영양제 효과와 까마귀 배 사건의 인과관계를 평가하는 기준이 다르다는 거야? 그럴 것 같은데. 그럼 영양제 인과관계는 어떻게 평가해야 돼? 영양제는 원래 인과관계를 평가하기 어려워. 체질에 따라 효과가 달라지니까. 어떤 체질? 그건 모르지. 그럼 영양제 효과는 인과관계를 평가하기 어렵고 어떤 체질이 효과 있는지도 모른다는 거구나. 그렇지. 그럼 까마귀가 날고 배가 떨어진 사건들로만 보고 평가를 하고 있는 거네. 까마귀랑 영양제랑 같니?